여러분은 샤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비싼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거, 제니 샤넬백이 약 1000만원이라는 거, 그럼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보이백은 샤넬의 첫사랑 이름에서 따온 제품입니다. 샤넬백에 달린 체인은 경비원이 차던 열쇠 꾸러미를 본딴 디자인이고요. 샤넬의 창립자는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랑과 일, 일과 사랑. 지금부터 샤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눈부신 샤넬의 명성과는 반대로 창립자의 개인사는 아주 불행합니다. 샤넬의 아버지는 떠돌이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에서 샤넬의 어머니를 만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하지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당시 사생아 출산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삭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다녔죠. 겨우 만나서 출산하고 또 임신하고 남편은 또 도망가고 또 만나서 출산합니다. 그렇게 6째까지 낳았죠. 그중 둘째 딸이 바로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샤넬, 안타깝게도 12살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폐병으로 사망한 후부터였죠.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고아원에, 딸은 수녀원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샤넬의 고통이 브랜드 샤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샤넬은 수녀원에서 바느질을 했는데요, 주로 상류층의 옷감을 만지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영감을 얻으며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깨닫습니다. 세월이 흘러 샤넬은 성인이 됩니다. 수녀원에서 나온 후 낮에는 봉제회사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펍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쯤 에티엔 발상이라는 애딸린 유부남과 연애도 시작했고요. Chérie, je te présente Étienne Balzan. Pour Coco. Gabriel, Coco, je trouve ça. vous êtes ses goûts. 혹시 코코 샤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샤넬의 본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샤넬이 밤무대에서 사용한 가명입니다.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코코는 반려동물에게 붙이는 애칭이었는데요, 코코트라고 해서 매춘부를 뜻하는 은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샤넬은 이곳에서 일생일대의 귀인을 만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서 에드워드 보이카펠. 당시 샤넬이 교제하던 발상의 절친이었죠. 샤넬은 카펠을 따라갔지만 발상과도 죽을 때까지 연락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샤넬은 보이카펠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보이는 나를 낳았어요. 그럴 만한 게 보이카펠은 샤넬의 꿈을 실현해준 인물입니다. 실제로 대출까지 알아봐줬다고 하는데요. L'argent dont tu as besoin. Je vais te ruiner. Pas sûr. 그 시작은 샤넬 모드, 모자 가게였습니다. 보이카펠은 샤넬에게 첫 가게를 안겨줍니다. 1910년 파리의 패션거리였던 캉봉가에서요. 대박이 날 줄 알았지만 시작은 쪽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화려한 모자가 유행이었는데요, 샤넬이 만든 건 수수한 편이라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넬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옵니다. 당시 유명한 배우가 한 연극에서 샤넬의 모자를 착용하고 출연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톱스타 마케팅이죠. 심지어 연극 내내 모자를 노출했으니 전무후무한 PPL입니다. 그날부터 샤넬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상류층 부르주아 여성이 앞다투어 모자를 사갔죠. 샤넬은 의상 디자인에도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보이카펠은 1913년 샤넬을 데리고 휴양지 도빌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부티크를 오픈하죠. 1900년대 초반이 어떤 시대냐면요, 여성은 코르셋이 필수였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한마디로 불편한 옷이 유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샤넬이 추구한 건요, 심플하고 편한 옷. 그래서 출시한 의상이 바로 헐렁한 가디건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도빌은 춥고 습했는데요, 가디건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서 실용성과 인기가 높았죠. 샤넬의 스타일을 정확히 판단한 보이카펠이 도빌이라는 훌륭한 활동지를 찾은 겁니다. 물론 타이밍이 잘 맞기도 했습니다. 때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남성이 전쟁터로 끌려가면 여성도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간편한 옷차림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쟁통에 샤넬은 난데없이 고급화 전략을 펼칩니다. 이른바 비치 파자마라고 해서 남성용 파자마를 아주 비싼 가격에 내놨어요. 현재 가치로 약 500만원 정도요. 그런데도 잘 팔렸어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이렇게 샤넬은 초고속으로 3단계 진화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샤넬이 고가의 샤넬이 되고 비싸니까 갖고 싶은 샤넬로 바뀐 거죠. A new woman is emerging in the world of fashion. Stronger, freer.
and more independent. 1919년 샤넬에게 악재가 닥칩니다. 연인이었던 보이 카펠은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였습니다. 샤넬을 사랑했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Je vais me marier. Félicitations. Ça ne changera rien entre nous. Bien sûr que si. 결국 보이 카펠은 영국 귀족 다이애나 리스터 윈덤과 결혼합니다. 샤넬은 충격을 받았죠. 그 여파로 불륜을 저지릅니다. 상대는 유명한 극작가였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 카펠과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카펠의 부인인 다이애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참 복잡하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펠이 차로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카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샤넬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는데요. 문제는 샤넬은 이때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카펠의 사고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하는데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나 놀랄 소식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카펠이 두 집 살림이 아니라 세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이본 비지아노 공주였고요. 카펠이 죽은 후 샤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카펠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샤넬 하면 떠오르는 심볼이 있죠. 블랙. 샤넬은 카펠이 죽은 후 모든 옷과 액세서리를 블랙으로 바꾸었는데요. 리틀 블랙 드레스가 출시된 것도 이쯤입니다. 지금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줬죠. 아이러니한 게 그때는 검은색을 추모할 때만 활용했는데요. 보이 카펠과 샤넬의 속사정을 몰랐던 대중은 샤넬이 죽음과 관계없이 검은색을 과감하게 내세웠고 그래서 세련돼 보인다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정작 샤넬은 카펠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블랙을 썼는데도요. 자, 이제 샤넬 넘버 5가 등장합니다. 샤넬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향수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에르네스트 보라는 조향사에게 샤넬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없는 향기를 만들어주세요. 당시에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향수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넘버 5는 최초로 합성 향료를 넣은 인공 향수입니다. 향수가 출시됐을 때도 반응은 좋았지만요. 폭발적으로 판매된 건 몇십 년 후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인터뷰 때문이었죠. They ask you questions like, well, just an example, what do you wear to bed? You wear a pajama top, the bottoms of the pajamas are a nightgown, or so I say Chanel number 5. Because it's the truth. 이후 얼마나 승승장구했냐면요. 34년에는 액세서리 공장을 개설했고요. 39년에는 노동자 4,000명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샤넬이 떼돈을 벌었느냐? 글쎄요. 샤넬은 향수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에 베르트 하이머 형제와 손을 잡습니다. 이 둘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향수 회사의 소유주였는데요. 샤넬은 두 사람에게 향수 사업 부문인 파르팡 샤넬을 매각했습니다. 사업 수익의 1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겨우 10%. 참고로 거래를 중개한 사람은 20%를 받았는데요. 훗날 샤넬은 사기를 당했다면서 형제에게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샤넬의 소유주는 누구죠? 네, 베르트 하이머 집안입니다. 결국 샤넬은 소송에서 패했고 베르트 하이머의 후손이 1974년부터 지금까지 샤넬의 공동 소유주로 위임하고 있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샤넬은 디자이너계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유는요, 나치 부역 혐의. 독일인 폰 딩클라케와 연인이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이 남자는 나치 스파이 조직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샤넬은 순전히 사랑 때문에 만났다고 대답했죠. 2014년에 샤넬이 나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공식 자료가 발표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샤넬은 1955년에 무사히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희대의 역작을 줄줄이 만들었죠. 당시 트렌드를 선도하던 브랜드는 크리스찬 디올과 발렌시아가인데요. 샤넬은 정상반되는 디자인을 출시했습니다. 촉감이 거친 트위드로 재킷으로 만들고 최초의 숄더백 2.55 샤넬백을 출시했죠. 투톤 슈즈도 이때 출시됐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촌스럽다,
구식이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패션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샤넬은 노년의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샤넬.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86세가 되면서 뇌졸중과 오른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목류병이 심해져서 몸을 꽉 묶은 후에야 잠을 잤다고 하죠. 그러던 1971년 1월 10일 컬렉션 발표를 앞두고 샤넬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파리의 호텔에서요. 그러나 프랑스는 샤넬을 거부했습니다. 정식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샤넬은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대신 망명지였던 스위스 로잔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가브리엘 샤넬. 개인사는 파란만장하고 말년 또한 씁쓸하지만요. 그녀의 분신인 브랜드 샤넬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넬의 말처럼 가브리엘 샤넬은 사라졌지만 브랜드 샤넬은 영원히 남게 되었죠. 지금까지 샤넬의 역사와 심볼의 탄생 비화를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